살아가는 게 버거울 정도로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나 싶습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화목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공부를 강요하지 않으셨고 늘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셨어요. 가부장적이지도 않으셨고 주말만 되면 가족들과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은 꼭 가는 그런 이상적인 가족이었죠.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도 정말 잘 되어서 힘든 일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고 부모님도 금슬이 좋으시니 제 인생은 평탄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 집에도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어서 직장을 구한 뒤 타지에서 독립을 했어요. 나름 좋은 직장이었고 가족들도 다 만족했죠. 고향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노후를 즐기고 계셨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날 하필 일이 너무 많아서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연락을 드리겠다고 생각한 후 일에 열중을 했죠. 그러다가 밤이 되었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전화를 하신 지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전화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너 왜 이제 전화를 받아? 어? 왠지 운 것 같은 목소리로 말을 하셨고 저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고 계속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러고는 저한테 문자로 주소를 남겨줄 테니 지금 당장 그곳으로 오라고 했어요. 문자로 주소를 받고 내비에 찍었는데 바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친척들 중에서 누군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장례식장으로 달려갔는데 영정사진에 있는 사람은 바로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상주복을 입고 저를 보자마자 엉엉 우셨고 저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묻고 따지니 어머니는 그제서야 말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말을 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비밀을 말이죠. 바로 아버지가 위암이셨다고 해요. 일부러 제가 걱정만 할까봐 어머니만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병원도 가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전이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해요. 병원에서도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대요. 저에게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할 참이었는데 뭐가 그리 급하셨는지 하필 그쯤에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결국 응급실에 갔지만 이미 세상을 뜨신 후였다고 해요.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고향에 자주 내려가서 얼굴도 뵙고 전화도 드렸으면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이제야 알았으니 말이죠. 저는 딸이라고 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은 정말 말라 있었어요. 제 기억의 아버지와 너무 달랐습니다. 아버지에게 관심이 조금만 있었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죠. 엄청난 죄책감이 들었고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날부터 불행의 연속이 시작되었어요. 저와 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둘 다 너무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어머니를 혼자 남겨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혼자 계실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에게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연락도 자주 드리고 고향에도 주말마다 방문하면서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드렸죠. 처음보다 어머니가 우울해하시는 것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빈자리는 채워드릴 수 없었습니다. 딸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에는 어머니 옆자리가 비어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고 어머니는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고향에 자주 방문해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나아지신 것이 저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말에 방문한 어느 날 모르는 남자가 어머니 집에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어머니가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어머니가 만나고 있다는 남자였어요. 그날 저는 엄청나게 놀랐어요. 만난 지 조금 됐다고 했고 어머니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위로도 많이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 덕분에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할 말을 잃었어요. 솔직히 저는 아직 아버지를 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내인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금세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지켜본 그 남자는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었는데 약간 챙김받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밥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그랬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감싸주는 듬직한 사람을 만났으면 했는데 어머니가 챙겨줘야 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환영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왜 저희 어머니와 사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결혼까지 했던 여자고 자식까지 있습니다. 어머니가 또래분들에 비해 아이를 빨리 낳으셔서 많이 젊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40대 후반이셨고 그 남자는 나이가 많이 어려서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돈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저희 어머니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인상도 좋지 않았고 계속 어머니한테 용돈을 타서 쓰는 것도 거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아무 상관없었어요. 어머니가 그 남자한테 아주 푹 빠지셨습니다.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고 다녔거든요. 이렇게까지 좋아하시는 걸 보니 제가 선뜻 헤어지라고 말을 할 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머니와 그 남자분은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셨어요. 바로 두 분이서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너무 힘들 때 이 사람이 옆에 있어줘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말리지 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기 싫다고 말이죠. 앞으로 남은 인생은 그 남자와 보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머니한테 조금 실망했습니다. 그 아저씨를 저는 그날 처음 뵙고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새아빠라뇨? 저는 그 자리에서 심통이나 결국 못된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엄마 미쳤어? 새아빠라니? 아직 아빠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덜컥 다른 남자를 데려와. 엄마 이런 여자였어? 나한테 아빠는 한 명뿐이야.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이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안 불러. 그 말을 내뱉은 후 저는 집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때는 20대 초반이라 철이 없었던 시절이었고 그 아저씨가 그냥 너무 싫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고향에도 잘 안 내려가고 어머니한테 연락도 잘 안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나오니 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저녁마다 연락이 오셔서 그 아저씨와 있었던 일들을 말하시면서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지금 동거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고 제대로 그 사람을 알아보지도 않고 같이 산다는 어머니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안방에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아저씨가 아버지의 자리를 치고 들어온다고 하니까 더 싫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더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냈습니다. 제가 매일 전화로 못된 말을 하고 그 아저씨 싫다고 말을 하니 어머니도 참다 못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이가 너랑 얼마나 잘 지내고 싶어 하는데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어른한테 왜 이렇게 못되게 말해? 하늘에 있는 네 아빠가 지금 이 모습 좋아할 것 같니? 항상 이렇게 어머니와 싸우면서 전화를 끊었고
저는 어머니가 너무 미웠습니다. 아무리 혼자 지내는 게 힘들다고 해도 그렇지 바로 다른 남자와 함께 산다뇨.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몇 달간 냉전 상태로 있었어요. 먼저 연락도 잘 하지 않고 각자의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람과 정리했다는 말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니가 오랜만에 전화가 오셨어요. 저는 괘씸해서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 전화라서 그런지 거절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을 뜸을 들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처럼 틱틱대면서 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에게 전화를 한 말투와 비슷했어요.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만 듣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지금 당장 집으로 내려오라고 했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바로 고속도로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갔고 집으로 가니 거실에서 어머니 혼자 울고 있었어요. 저는 무슨 일이냐며 묻고 따졌죠. 집에는 그 아저씨 물건이 모두 없었고 저는 대충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두 분이 헤어져서 어머니가 우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유산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머니가 40대 후반의 나이에 기적적으로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남자아이였고 어머니는 당연히 낳으려고 했대요. 하지만 임신 소식을 그 남자한테 알렸더니 엄청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이 유부남이라고 밝혔대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았고 손이 벌벌 떨렸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주말마다 어디론가 갔었는데 그게 자기 집으로 간 거였대요. 항상 골프를 치러 간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기러기 부부여서 자기 가족들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고 임신했다고 하니 유부남이라고 밝힌 거죠. 그리고 그 남자는 내 아인 맞는 거지? 라는 무책임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말에 정이 다 떨어졌고 할 말을 잃었다고 해요. 그래서 DNA 검사를 해서 결과지를 보여줬더니 조작된 거 아니냐고 했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라도 낳아 기르겠다고 하니 그 남자는 돈이 없어서 양육비를 못 준다고 했대요. 이미 가정이 있는 몸이고 자식까지 있어서 아이한테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런 천하의 쓰레기를 만났다는 거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해요. 그 남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원래 집으로 돌아가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결국 유산을 했고 자신이 아이를 죽였다는 생각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말을 다 듣고 손이 바르르 떨리면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날 살면서 그렇게 화나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찾아가겠다고 어머니한테 화를 내니 어머니가 저를 막더라고요. 그런 쓰레기는 상종도 하면 안 된다고 했고 어머니는 지금 아이를 유산한 슬픔이 더 크대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은 하나도 안 난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 옆에서 눈물을 꾹 참았어요. 어머니가 너무 안타깝고 그 남자한테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한테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놓으니 마음이 더 사무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 힘들어 하셨거든요. 제가 월차를 내고 며칠 동안 고향에서 어머니 옆에 있어드렸는데 어머니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 하셨고 TV에서 아기가 나오기만 해도 우셨어요. 정말 옆에서 보고 있는데 제가 다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봤는데 우울증이라고 했어요. 지금 어머니가 너무 힘들다고 했고 어머니 꿈에서 아이 울음소리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말을 의사 선생님한테 듣는데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상담 과정에서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의사 선생님께 말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지 못한 내용들을 많이 듣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아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순간 아버지 이후로 어머니까지 잃을까봐 정말 두려웠어요. 그 아저씨가 너무 원망스러웠고 제발 불행하기를 기도했죠.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불행한지 궁금해서 제가 뒷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행복하게 가족들과 잘 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은 그 남자의 추악한 뒷면을 모른 채 살고 있었고 아들까지 있는 쓰레기였어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까 고민하며 이를 갈고 있었죠. 지금 저희 어머니는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드실 정도로 버티고 계시는데 그 쓰레기는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화가 미친 듯이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항상 저희 어머니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지금 위태위태한 상태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필 제가 없는 밤에 시도를 하셨고 저는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드려야 했죠. 제가 옆에서 해준 것도 없어서 너무 죄책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아저씨는 저희 어머니 장례식장에 오셨습니다. 상주복을 입고 있는 제 앞에 섰죠. 그러면서 슬픈 척을 하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 옆에는 아내로 보이는 여자와 아들로 보이는 남자아이까지 있었습니다. 아내한테는 지인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고 온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아무렇지 않게 절을 하는데 얼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뺨을 때려버렸어요. 한 번도 누군가의 뺨을 때린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사람의 뺨을 때려봤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아는지 묵묵히 있었고 옆에서 아내와 아들이 더 난리였어요. 그런데 남자는 자신의 뺨을 어루만지고는 이걸로 퉁치자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 열이 받아서 반대쪽 뺨도 내려치고 말았어요.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저희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저는 너 내가 복수할 거야. 우리 엄마 죽인 거? 너야.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할게. 쓰레기 새끼야. 이 말을 하며 달려들려고 하니 사람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다들 저보고 엄마 잃고 제정신이 아니라며 걱정을 했죠.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례식장이 끝나자마자 DNA 검사지를 그 남자 가족들에게 다 보냈어요. 회사에도 보냈고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회사 게시판에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게시판까지 다 올렸어요. 정말 아이들한테는 영향이 안 가게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설명했습니다. 간략하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썼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니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발 멈춰달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대신해서 제가 복수를 하는 건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아들 결혼한다고 하면 사돈 될 사람한테도 이거 보낼 거고 결혼식장에 오는 하객들한테도 다 뿌릴 거야. 평생 따라다닐 거니까 각오해. 그리고 저는 그 남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뒷조사를 또 했어요. 그 남자가 과연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불행한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어요. 그 남자는 이혼을 당하고 결국 아들도 못 보게 되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잘려서 지금 매일 아침마다 일용직을 구하는 구직센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뒤에서 몰래 정보를 캐는 게 바보 같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이 사람이 불행한 걸 알게 되니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어머니 대신 제가 복수를 했다는 생각에 고소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사람이 왜 이렇게 못됐나 싶어요. 가정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으로 모자라서 못된 말까지 하다뇨.
그 남자는 첫인상부터 별로였는데 이렇게라도 끝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려고요. 어머니가 얼른 아버지를 뵙고 싶어서 일찍 가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까지 보내니 삶의 의욕이 사라지더군요. 그래도 정말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봐요. 몇 년이 지나서 30대 중반이 되니까 지금은 이 생활에 적응이 되었어요. 일상생활도 적응했고 매년마다 부모님 제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성 잘 만나시길 바래요. 못된 사람들 안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